미국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유독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대만에 대한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죠. 6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대만 북부 지룽항, 남부 가오슝항, 동부 화롄과 타이둥 군사기지, 그리고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시 해협을 각각 봉쇄하며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만의 전략 물자 도입과 수출입은 거의 봉쇄되고 있습니다. 고사 작전을 리허설한 것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펠로시 의장이 미국 의전 서열 3위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더 화가 많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따지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1997년 빌 클린턴 정부 때에도 뉴트 깅리치 하원 의원장이 대만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죠. 오늘은 대만에 중국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샤프시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펠로시 의원은 자기가 여성이기 때문에 중국이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국은 성차별이 조금 더 심한 편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일반적으로 우파에 비해서 좌파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이 좀 덜한 편이야. 뭐 예를 들어 프랑스보다는, 똑같은 선진국에서 프랑스보다는 일본에서 여성에 대해서 조금 차별이 심한 거 느끼지. 그리고 같은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고 할지라도 순이랑 시아. 순위하고 시아하고 많이 달라. 이슬람의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시아파 같은 경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얼굴 다 내밀고 다니잖아, 여성들이. 그런데 순위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더 많아. 부르카라고 그러지. 눈까지 다 가린 그런 걸 뒤집어 씌우는 나라들이 더 많다고. 그보다는 펠로시의 과거 이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천안문 사태가 얼마나 지금까지 민감한지 알지? 중국한테는 천안문이 엄청나게 민감한 사안이죠. 천안문이라는 지명이 중국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다가 천안문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천안문이 중국에서 금기어 오브 금기어로 속하는 이유는 민주화 운동에 또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 거라는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 이수는 천안문 사태가 언제 벌어진 줄 알지? 1980년대 이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빠가 군 제대하고 나서 바로 했으니까 아마 1989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안문 사태가 딱 벌어지고 나서 2년, 그러니까 1991년도에 펠로시가 베이징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 근데 그때 누구한테 미리 예고하지도 않고 천안문 광장에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플랜카드를 딱 걸고 시위를 했어.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서 라는 말이 쓰여 있었어. 대박이다. 그럼. 아빠가 91년이라고 했으면은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고 한 2년 정도 있다 가면은 아주 민감할 때지. 그때는 쓰까지만 발음해도 그렇지. 그냥 끌려갔던 시기였던 잡아. 거잖아. 그런 시기라면 당연히 중국이 펠로시 의원을 극혐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다가 아니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 원수는 절대로 만나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 이 사람도 왜 대놓고 만났어? 얼마 전에 홍콩 우산혁명이 있었지. 그 우산혁명 때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요번 2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 때 있었지. 그때도 올림픽에 사절단을 파견하는 것을 보이콧을 하자라고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구르 알지? 위구르 자치구. 거기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이유로 이건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또 펠로시 하원 의장이었다는 거지.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펠로시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시진핑이 바이든이랑 통화도 했다고 해요. 누구든지 불장난을 하면 그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을 좀 막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후문이 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펠로시는 요청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이건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뭐 어쨌든 강행을 했어.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시진핑은 법치와 인권을 무시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시진핑이 겁먹은 불량배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뭐 독단적인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얘기가 오갔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펠로시는. 여장부지. 근데 아무리 펠로시가 좀 과거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중국이 조금 너무 과민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펠로시가 한 사람이 밉더라도 대만을 삥 둘러서 6군데나 틀어막고 실탄을 사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래. 실제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었어. 첫 번째 이유는 대만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야.
대만이 일단 체제가 다르지. 근데 대만이 더 잘 살아. 게다가 자기의 의사를 밝힐 수가 있어. 자유롭다라는 나라죠. 거지. 자, 그럼 말이야. 중국인들이 그런 대만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한다면 이건 시진핑한테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거지? 엄청 부담스럽죠. 그렇지. 시진핑이 늘 중국식 사회주의 우월성을 굉장히 강조도 해왔고 그게 자랑스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의 체제를 언제든지 붕괴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만을 어떻게 흔들어서라도 이렇게 제어하고 싶었던 거지. 시진핑이 오죽하면 대만의 독립 시도를 부숴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그치. 그 2019년 1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대만 통일을 위해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말이 통일이지 들어가가지고 그냥 먹겠다. 그쵸. 뭐 그런 얘기였지. 그럼 그것도 결국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또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겠네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또 있는데 하필이면 펠로시가 시진핑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을 강행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거든. 내 생각인데 근데 지금은 러시아랑 대립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난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이수 생각. 그 아빠 생각은 좀 달라. 미국은 사실 러시아 정도는 안중에도 없어. 중국 GDP의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이 지구상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도전자는 유일하게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민감한 시기에 굳이 대만을 방문한 것은 너 요즘 치포 동맹 알지? 그 치포 동맹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함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오히려 그게 조금 더 핵심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생각해보면 펠로시의 동선이 치포 동맹이랑 좀 일치하긴 하네요. 그렇지. 파운드리를 석권하고 있는 대만 그리고 디램을 과점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에게 이제까지 반도체를 제공을 해왔고 중국은 그 반도체로 휴대폰과 같은 제품을 만들어 왔었는데 돌연 미국이 치포 동맹으로 중국을 봉쇄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중국으로서는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펠로시의 대만 방문 직후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대만이 치포 동맹에 가입을 하는 시기에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다는 점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딱이야. 그러면 아버지, 이 양안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조금만 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중국이 대만을 진짜로 침공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아니 뭐 마음이야 굴뚝같지 않겠니? 지금 중국에서 부족한 게 반도체인데 파운드리 기술만 딱 습득할 수 있다면 정말 미국 부럽지 않은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마음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먹고 싶겠지. 하지만 그걸 침범을 했을 때 불이익이 그만큼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시진핑이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이런 긴장 상태, 팽팽한 긴장 상태가 한동안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그러면 이 팽팽한 긴장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모두 다 치포 동맹에 들어간다면 그리고 중국을 이대로 계속 왕따시킨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60%가 이상이 중국으로 간다라는 점 때문에 이 치포 동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의 주된 목적은 중국을 왕따시키자는 게 아니야. 중국을 고사시키자는 게 아니야.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국한테 원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도둑질하지 말고 정당하게 행동하자. 정당하게 거래하자라는 거거든. 아니 뭐 실제로 지금 미국의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고 또 요번에 중국 수출 동향 굉장히 좋았지.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또 미국이잖아. 또 중국에서도 한국이 더 이상은 치포 동맹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이걸 막을 수 없다면 오히려 치포 동맹에 들어가 있는 한국을 좀 활용하자. 뭐 그런 취지로 지금 생각들이 모이고 있어. 중지가 모이고 있다고. 딱히 뭐 대안도 없는 게 디램을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가 3개밖에 더 있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럼 우리나라 2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를 배제해버리면 마이크론밖에 안 미국밖에 안 남는데 그게 더 어렵지 않겠니? 우리 거 안 사면 뭐 그럼 어디서 살 거야? 화상에서 가져올까? 그러네. 그럼 오늘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더 해도 돼. 중국이 진짜 만약에 러시아랑 손을 잡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펠로시의 대만 방문 이후에 중국이 정말 화가 나서 러시아랑 손을 잡아버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근데 내가 시진핑이라면 그런 결단은 내리지 않을 것 같아. 러시아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이 10분의 1밖에 시장이 되지 않거든. 그러면 러시아 그 조그만 시장을 위해서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 시장과 유럽 시장을 다 포기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근데 정말 시진핑이 화가 나고 이것저것 다 막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 해서 그런 좀 안 좋은 결단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뭐 미국한테는 딱히 부담되지는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일단 미국은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거 아니니? 그러면 러시아는 거기서 발이 묶이게 돼. 이게 뭐 계속 게릴라성으로 공격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손실도 손실이지만 신경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유럽은 어느 쪽을 바라볼까?
수가? 미국을 바라. 미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쪽에서 칼 들고 설치고 있는데 긴장을 아니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되면 유럽은 조금 더 미국의 품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대만 문제로 얘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사실 저는 치포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대만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빌드업이 조금 필요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는 있지만, 중국이 D램을 가져다 쓸 수 있는 회사는 정작 미국의 마이크론과 한국의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정작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을 배제한다면 딱히 대안도 없습니다.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는 만큼의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계속해서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